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한일 어휘 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는 특별히 가사, 일본어로 카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가사에 관련된 단어로서 예, 다음 네 글자, 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청소할 때 소자인데요. 예, 음독은 소, 그다음에 훈독을 했을 때는 하구라는 형태로 예, 훈독이 되는데요. 먼저 청소라는 단어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예, 바로 소지라고 있죠. 청소 가운데서도 특히 대청소라고 할 때는 오소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걸레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키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라는 한자 자체는 음독을 해서 세소라고 읽습니다. 아울러서 욕실 청소라고 할 때는 후로소지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마당 청소라고 할 때는 니와소지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씻을 세자인데요. 음독을 할 때는 센이라고 읽고 훈독을 했을 때는 아라우라고 읽지요. 예. 이 한자 같은 경우에 세탁이라고 하는 한자 어떻게 읽나요? 예, 센타쿠라고 읽습니다. 여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세탁기라고 했을 때는 센타쿠 다음에 키라고 하는 거를 붙이시면 센타쿠키, 세탁기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세탁물이라고 할 때는 센타크모노, 그 다음에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라고 하는 거, 예, 같은 경우에는 센자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 세제 어이인데, 예, 아이로 썼네요. 예,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는 아라이모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세제라고 했을 때는 추세센자이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세라는 말 자체가 중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도 세제라고 하는 한자 어휘로 바꿔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로서는 예, 사자인데요. 음독을 했을 때는 지라고 읽고 훈독을 했을 때는 코도라고 읽습니다. 예, 특별히 가사라고 하는 한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카지라고 읽고요. 그 중에서 밥 같은 걸 하는 취사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쓰이지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잡일, 잡무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자쓰지라고 해서 다 지라고 하는 형태로 음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뭔가 볼 일이 있다라고 할 때 볼 일은 요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한국어와 똑같습니다만 일상 다반사야 라고 할 때 다반사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니치조 사한지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때 예, 다반사라고 하는 다자를 사로 음독을 한다라는 거 니치조 사한지라고 읽는 거 예, 일상적으로 있는 보통 일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읽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집가자인데요. 이에, 우찌 혹은 음독을 할 때 카와 같은 형태로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카징이라고 할 때는 한 집안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가족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해서 카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가계부라는 단어는 일본어로는 카케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가정부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카세흐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로는 카테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손수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는 예, 슈 혹은 테와 같이 읽고요. 그래서 수고 혹은 시간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테마가 가까루라는 말을 씁니다만 테마라고 있습니다. 각각 훈독을 해서 테마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생략하거나 수고를 더는 일을 일본어로는 테누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제멋대로 하는 거 일본어로는 카떼, 경우에 따라서 오를 붙여서 오카떼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를 일본어로는 데츠다이라고 읽고요. 뭔가 준비, 채비 혹은 경우에 따라서 수중에 있는 돈의 변통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테마와시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물건을 손질하거나 고치는 거를 일본어로는 테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의 5개 한자, 4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개 한자가 자주 사용이 되는 그 5개 한자랑 관련이 있는 관련어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로는 이쿠지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육아라고 할 때 이번에는 아까 육아라는 한자 대신에 고소다테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로 아이를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육아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고소다테. 그 다음에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거 일본어로는 가타즈케라고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세리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예, 수납이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로는 예, 슈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 모요가에라고 할 때 모요라고 하는 모양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모요가에라고 할 때는 사물의 짜임새 혹은 생김새를 바꾸는 거를 모요가에, 원래는 카에루인데 가에 땡땡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교체하다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이레카에루라는 동사에서 이레카에라고 해서 교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재봉, 바느질이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로는 사이호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밑에 재봉질을 하는 거 혹은 재봉틀질을 하는 거를 일본어로는 미신카게라고 하고요. 그래서 재봉질을 하다라고 하는 코로케이션 자체는 미신이 가게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로는 가이모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는 오츠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도와주시는 분 가정부라고 하는 거 앞에 카세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다섯 번째 단어예요. 오츠다이, 죄송합니다. 오테츠다이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가정부라는 의미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줄 다시 위에서 예, 일곱 번째네요. 예, 고용된 사람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시오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별히 이때 사용인이라고 한자 쓰여져 있는데 시오닝, 닝과 같이 발음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야쿠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로 넘어가서 양립한다, 뭔가를 양립하다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료리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담당하다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탄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분담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분탕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텐데 일본어로는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토모니 하다라쿠에서 토모바타라키, 이때 특히 하다라키가 아니라 바타라키처럼 예, 연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토모바타라키, 맞벌이란 뜻이고요. 그 밑에 왼쪽 밑에서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전업주부라는 거 일본어로는 생교슈후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겸업, 부업이라는 거 일본어로는 둘 다 음독해서 켄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다시 밑에서 네 번째 줄 체제나 겉모양은 일본어로는 테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단어 숨겨진 기법, 유령을 일본어로는 우라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입니다. 뭔가를 궁리하거나 고안하는 거 일본어로는 쿠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건 동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쿠후스루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단어 효율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코리츠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 참고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서 두 번째 단어입니다. 뒤로 미룸 혹은 뒷전으로 하는 거 일본어로는 아토마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예요. 예, 돌봄, 귀찮음, 성가심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멘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귀찮다, 성가시다라고 할 때 멘도쿠사이라고 할 때도 이 멘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찮음, 성가시 또 다른 단어로 약카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포기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호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 여기에 있는 관련어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예,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거를 코로케이션, 뭐 경우에 따라서 랭고, 예, 연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코로케이션 전부 해서 21개입니다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탁물 혹은 뭐 빨래를 말리다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센타크모노 호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본어로는 아라이모노스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예, 가사를 포기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카지오 호키스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를 분담하다라고 할 때는 카지오 분탄스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사를 담당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스이지오 탄토스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잡무를 담당하다라고 할 때는 일본어로는 카지오 코나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다, 양립시키다 라고 할 때는 시고토 카테오 료리츠 사세루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돕다 라고 할 때는 카케오 다스케루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케이션 가운데서 이번에는 가게를 잘 꾸려나가는 거를 일본어로는 카케오 야리쿠리스루, 카케오 야리쿠리스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야리쿠리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를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를 야리쿠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계부를 쓰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카케보 츠케루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고를 덜다라고 할 때 수고, 아까 일본어로 테마라고 했죠. 그래서 테마오 하부쿠, 특별히 이때 생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부쿠라는 동사, 수고를 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테마오 하부쿠라고 하면 수고스러움을 약간 생략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했을 때 수고를 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테누키오 오보에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테누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대강대강 처리하는 거였죠. 그래서 테누키오 오보에루라는 표현 자체가 일을 대강대강하는 법을 배우다, 익히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릇을 치우다라고 하는 표현 일본어로는 쇼키오 사게루, 특별히 치우다, 일단 정리하다라는 의미로 그릇을 이렇게 상차림해서 치우는 거를 일본어로는 사게루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을 걷어들이다, 걷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일본어로는 호시모노 토리코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가이나 요고레오 오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약가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귀찮음, 성가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가이나 요고레라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잘 지워지지 않는 때의 얼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염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약가이나 요고레오 오토스라고 할 땐 이 오토스라고 하는 거는 때를 벗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때를 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제거하다라고 할 때 먼지라는 단어 일본어로 호코리라고 하죠. 그래서 호코리오 토루라고 하면 먼지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키부리오 타이치스루라고 하면 고키부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퀴벌레죠. 따라서 바퀴벌레를 퇴치하다, 퇴치라는 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타이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타즈케가 닝하테다라고 할 때는 가타즈케라고 하는 게 정리정돈이었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서툴다. 다른 말로 해서 정리를 잘 못하다라고 할 때 가타즈케가 닝하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본어로는 고도모니 오츠카이오 타노무. 그래서 츠카이 혹은 오츠카이라고 하면 심부름이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다. 다른 말로 심부름을 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칸 단슈쿠노 우라와자. 그래서 지칸 단슈쿠라는 말 자체가 시간 단축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라와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는 비법 혹은 요령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 일본어로는 지칸 단슈쿠노 우라와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노니 쿠후오 코라스라고 하면 슈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수납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라스라고 하는 궁리하다, 뭔가 머리를 짜내다 라고 하는 의미였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